안녕하십니까. 얼굴과 체형을 통해 알 수 있는 건강과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가지고 한의사하고 얘기를 하실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저 한의사들이 어떤 걸 보고 나의 몸 상태를 파악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럴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물론 모든 한의사분들이 다 다릅니다. 보는 방식들이. 근데 제가 보는 얼굴과 체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건강과 성격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건강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되고자 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자, 한의학의 진단법에는요, 망진이라는 거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진, 들을 문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문진, 묻고, 물을 문자에다가 절진, 만져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가장 제일 많이 아는 것들은 이겁니다. 절진입니다. 절진.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드무시지만 예전에 어떤 분들이 제일 많으셨냐면은 한의원에 처음에 딱 오셔가지고 손부터 이렇게 딱 내밉니다. 그래서 제 맥 보고 어디 아픈지 좀 맞춰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증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한의학에서는 보고, 듣고, 묻고, 만지는 이 네 가지의 진단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의사분들이 환자분들이 들어오면은 제일 처음 환자분이 들어오는 걸음걸이라든가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얼굴의 안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얼굴 자체에 특이한 것들이 있는지 제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목소리, 그 다음에 목소리가 떨리니까 목소리가 낮은가 높은가, 그리고 또 몸에서 뭐 특이한 냄새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죠.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세요? 뭐 때문에 아프십니까?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아픈 곳을 만져보거나 아니면 맥을 만져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진단법의 이 네 가지, 보고, 듣고, 묻고, 만져서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와서 맥 보고 맞춰보세요 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 다 하지 마시고 이것만 가지고 내 몸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사람을 진단하는 법보다는 아무래도 확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위 말해서 맥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의사들은 맥만 보고 모든 걸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으신 분들도 손 내밀고 맥 보고 병 맞춰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꼭 내 몸을 체크를 해보고 진단을 하는데 이 네 가지 단계를 꼭 거쳐서 하시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얼굴 보는 한의사라고 얘기되어 있죠. 왜 얼굴을 보느냐? 저 같은 경우는 문진, 절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망진이라는 거. 예를 들자면은 물었을 때도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가 없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모든 진단의 시작은 망진으로 시작을 하죠.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이 모습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생긴 모습들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생긴들이. 근데 우리가 이 생긴 모습들이 괜히 생기지는 않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는 사상의학의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여기 이 사상체질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의 체형이라든가 몸에 생긴 몸 형태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이 알아있는 질병을 가지고 네 가지로 구별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가고요. 형상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의 개개의 부분, 한의학적에서 뭐 코, 입, 눈 이런 특이한 것들, 우리 부분을 가지고 코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겠다. 입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눈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질환이 올 수 있겠다. 소위 말하는 동의보감에 근거해서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체질, 이 형상의학처럼 물론 문진, 절진 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사람마다 다 다른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아픈 질환들을 물론 100%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한의학 진단법의 시작은 망진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망진, 소위 말해서 사람의 생긴 모습이라든가 사람의 걸음걸이, 사람의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몸의 성격과 건강을 찾아보자. 그래서 얼굴 보는 한의사라는 이름을 적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의사 선생님들은 들어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참고를 해서 문진과 절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신경성 질환의 설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뜬금없이 얼굴 보는 한의사 소위 말해서 망진하면서 신경성 질환의 설명을 어떻게 하냐. 사람의 얼굴 형태라든가 체형에 따라서 성격 자체가 어느 정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병이 우리가 신체적인 병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경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뭐라고?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아프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만약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겠죠. 고민이 많은데 막 음식을 많이 먹는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식 고민되고 힘들고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대부분 음식을 적게 먹게 되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장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장이 안 좋고 힘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과 고민이 많아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 스트레스 질환이 아니라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우리 마음의 병,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심지어는 우리 한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슬픈 감정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드리는 이 신경성 질환,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성 질환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치료할 때 그런 것들을 사람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까요? 저도 애들 있지만은 엄마 아빠들이 제일 얘기하는 게 아들, 딸이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 딸 중에서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아니지만 저 닮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들은 나하고 그냥 나의 유전자만 받아서 이렇게 나왔던 애들인데도 저하고 닮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음식 먹는 것도 비슷할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팔이 나보다 딴 사람보다 길다. 손가락이 길다. 엄지손가락이 짧다. 아니면은 뭐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나다. 나를 닮아서 노래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우리 유전적인 특성 때문에 이 애들은 나하고 떨어져 있는 애들인데도 저하고 비슷한 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라는 게요. 사람 몸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생김새에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과연 이 속의 모습들하고 서로 상반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도 않고 대부분의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속 안의 문제, 소위 말해서 내부적인 문제들은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죠. 물론 저희가 다 100%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몸 안과 몸 밖은 연결인데 심지어 떨어져 있는 아들하고 딸하고도 나하고 닮은 모습들이 많은데 나하고 딱 붙어 있는 내 몸 안과 내 몸 밖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의 증상들은 우리 몸 밖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람의 체형이라든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부에 언제가 문제가 있었다. 그거를 추론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안에 검사를 하진 않더라도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면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성격 면들이 있고, 이런 아픈 면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면들이 있으니까 이런 면들을 조심을 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망진, 소위 말해서 얼굴을 보고 체형을 보고 우리 몸의 건강과 우리 몸의 성격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얼굴 본다 그러면 관상 보는 사람하고 얼굴 보는 한의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의사들이 얼굴 보는 거하고 관상가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론 얼굴을 본다는 관점에서는 세세히 보고 그 사람에 따른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찾는다는 거에 따라서는 많이 비슷하죠. 근데 관상을 보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관상을 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죠? 미래를 본다고 주로 얘기를 하시죠. 미래를 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의사는 미래를 보진 않죠. 미래는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관상가는 만약에 관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당신 물 조심해요. 뭐 해요?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되지만 한의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건강 있죠? 건강적인 측면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건강, 우리 몸을 봤을 때 얼굴 어느 부분이 이렇게 안 좋으시니까 어느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미래는 정해지지 않아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운명을 해서 뭐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들을 빨리 찾아줘가지고 이런 면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상으로 이런 면들이 있으시니까 고집이 세시니까 이런 면들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한의사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모든 한의사들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한의사들이 보시고 나서 그 사람의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치료하는 데만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뭐 미래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얼굴을 변화시키고 미래에 좀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좋은 일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뭐 돈을 많이 번다는, 다시 얘기 드리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쁜 면들을 빨리 잡아줘가지고 우리 몸에 문제가 없고 하도록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얼굴 보시는, 관상 보시는 분들은 주로 뭐 여자 14세, 남자 16세 이전에는 관상을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애들이 얼굴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얼굴이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말로 또 어떤 말이 있죠? 사람이 40세가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40세가 넘어가면 자기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세월, 자기의 건강 상태, 자기의 성격 자체가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애들 얼굴을 제일 중요시한다. 왜? 애들이야말로 앞으로 커가면서 무궁무진하게 성격이 변할 것이고요. 무궁무진하게 건강을 더 챙겨야 됩니다. 어른들도 당연히 챙겨야 되겠지만 이 애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냐, 또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얼굴 자체가 확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더 반대로 얼굴을 많이 봐야 되는 거는 부모님들이 애들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더 부부 사이에도 얼굴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얼굴을 계속 봐야죠. 저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저 사람의 성격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꼭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사람과 더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건강과 그 사람의 성격을 계속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얼굴이라는 거는요, 딱 정해져 가지고 항상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으세요. 몸이 아프시고.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얼굴이 굉장히 화색이 도시고 굉장히 좋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죠? 좋은 일 있니? 몸 다 나았니? 사람이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얼굴 색이 변하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얼굴 색이 변하고 얼굴 상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여자분들 만났을 때,
야, 너 얼굴 되게 예뻐졌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 너 남자친구 생겼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뭐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악마의 얼굴인가 천사의 얼굴인가 처음에 천사의 얼굴을 그렸던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악마의 얼굴을 그렸는데 똑같은 사람이랑 그런 일화를 제가 들어본 게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은 사람이라도 그 상황,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확확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건강을 좋게 해가지고 얼굴을 변화시켜야 되죠. 얼굴을 어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변화시켜줘야 되는지 고민한다. 성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좋아지면은 그 부분이 좀 더 모습이 변할 것이고 좀 더 좋아 보이실 거고 하다못해 아픈 곳이라든가 우리의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조금 끊어주고 막아줄 수만 있다면 안색 자체라도 변하겠죠. 그래서 얼굴을 변화시켜주는 소위 말해서 정해져 있는 얼굴의 상태를 가지고 당신 성격이 이래요. 당신 건강이 이래요.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 한의사들이 하는 역할들은 그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변화시켜주고 얼굴 자체를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얼굴을 살피면 성격이 보이고 건강이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건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난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한의원에서 하는 침치료, 약치료, 뜸치료 이렇게 해서 건강을 찾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어떨 때는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하는 충고 하나 그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몸 상태가 많이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저희 한의사들이 해줘야 돼 가장 큰 역할 중에 아닐까 싶어서 저는 얼굴을 꼭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소위 말해서 건강을 찾고 그 사람을 조언을 해주고 해서 얼굴을 변화시켜준다. 특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애들 아직 얼굴이 잡혀있지 않은 애들에게 빨리 건강을 찾아주고 빨리 해서 좋은 것들 해주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몸이 좋으면 얼굴이 밝아지죠. 그러면 몸이 아프더라도 항상 웃는 사람은 좋은 일만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굴을 빨리 변화를 시켜주고 몸을 좋게 해줘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 상태도 좋게 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인데 그런 얘기들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